예, 안녕하세요. 대수학 완미 실습 4주차 치환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 대수학 예, 그래서 4주차 들어올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순환군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봤는데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예,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생성자 A를 가지고 그 위수를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죠? 계속 자기 자신끼리 연산, 그죠? 여기 곱으로 표시하니까 거듭 제곱이죠. 그래서 몇 번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항동이 되는지 그걸 보는 건데요. 자, m 제곱하면 항동이 된다.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m이 위수가 아니고 위수의 배수라는 거죠. 그죠? 반대로 위수의 배수면 그 m 제곱해주면 항동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수가 얼마인 걸 보이라고 하면은 그 수만큼만 연산해서 항동 되는 걸 보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6제곱해서 항동됐다. 그럼 위수가 6이 아니라 6일 수도 있지만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유한순환구는 ZN, 덧셈구, 네, ZN들이 전부인데 그거의 모든 부분군들은 결국 그 N의 약수들에 대해서만 예, 만들어지는 순환군들을 보면 된다는 거죠. 순환 부분군들.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예,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하고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거를 하냐? 예, 또 화면이 예, 자꾸 이게 미러링이 됐다 안 됐다는데 예. 자, 우리 지금까지 한 본 군들의 예를 보죠. 예, 그 복소수 덧셈에 예, 덧셈에 대한 복소수들 덧셈군, 그 부분군으로 실수, 그리고 그 부분군으로 유리수, 그리고 그 부분군으로 정수를 봤는데, 자, 이 예들은 다 집합으로 보면 무한하죠. 무한이 많죠. 그래서 무한이고,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무한 가환군들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행렬 중에서 모든 정사 행렬들은 곱셈에 대해서 역언을 갖는 게 아니므로 역언을 갖는 것들, 예, 선형에서 배우셨겠지만 행렬식이 0이 아닌 것만 모아주면 그것들이 곱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죠. 그죠? 역시 이것도 원소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행렬들이 예, 대표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무한, 비가환군의 예들을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꼭 2x2가 아니라 뭐 3x3, 뭐, 예, 뭐 4x4 이렇게죠. 더 큰 사이즈들을 봐도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예들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봤냐? 순환군에서 본 건데요. 그죠? ZN. 그러니까 유한, 가환군들의 예를 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우를 따져보면 유한, 무한, 가환, 비가환 따져보면 유한, 비가환군은 아직 안 봤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원소의 수가 유한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군이 있겠는가? 그 예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예. 그 정리로부터 왜 우리가 이번 주 치환군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 되는지 또 그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소개하기 전에 위에 이 GL2R을 보면 예, GL2R 예, 여기를 보시면 이 선형대수에서 배운 내용인데 2x2 행렬들은 2차원 R2에서 좌표평면에서 예, 좌표평면으로 가는 함수 볼 수 있죠. 선형 변환까지도 되지만 네, 일단 함수 볼 수 있고, 그리고 행렬의 곱이 뭐에 대응하냐면 두 함수의 선형 변환에 그죠? 합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함수고 연산은 합성인 거죠. 자, 예, 이거랑 유사하게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으면 A의 치환,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함수. 예, 여기 혹시 예, 혼동하실까봐
그러니까 집합론 따라 표현 용어가 다른데, 예. 전단사를 말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전단사, 단사이고 전사인가 말하면서 A의 치환이라는 건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를 말합니다. 자, 그럼 두 치환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타우라고 하는 치환이 A에서 A로 가고 시그마라고 하는 치환 역시 A에서 A로 가는 거면 그 합성은 예, 시그마 합성 타우 방향이 다르죠.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간단히 그냥 곱처럼 표시합니다. 곱처럼 표시하는데요. 예, 그 방향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 집합론에서 여러분 배운 건데 전담사 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다시 전단사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다시 치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 2, 3, 4, 5면 자, 지금 두 개의 치환 시그마랑 타우라고 하는 두 개를 치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냐면 위에 게 그 정의역의 원소고 아래 게 그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값이에요. 이미지, 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시그마는 2를 4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3으로, 5는 1로 보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타우는 2를 3으로, 2를 5로, 3을 4로, 4를 2로, 5를 1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타우자 합성을 하면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표기법을 사용한다 보면요. 자, 일단 1이 예, 1이 어디로 가죠? 일단 1이 타우를 먼저 거쳐야 되죠. 그죠? 타우에 의해서 1이 3으로 가죠. 1이 3으로 가고 그 3이 다시 시그마에 의해 5로 가죠. 그러니까 예, 1이 5로 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보시면 먼저 타우에 의해서 2가 5로 갔다가 여기서 5가 1로 가니까 결국은 1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이 4를 거쳐서 다시 시그마에 의해서 3으로 가니까 3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4는 다시 2로 갔다가 2가 2로 가니까 4는 2로 5는 1로 갔다가 1이 4로 가니까 예, 5는 4로 가는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1대1 대응이니까 밑에 역시 1, 2, 3, 4, 5가 한 번씩 정확하게 한 번씩 다 나와야 되고 계산 뭐 그 검산을 해보고 싶으시면 밑에 5, 1, 3, 2, 4 그죠? 1, 2, 3, 4, 5가 하나씩 나왔다는 걸 보고 약간 검산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치환의 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중요한 이제 정리는 자, 이 치환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어떤 공집합이 아닌 걸 생각하고요. 모든 A에서 A로 가는 치환들을 다 모아줘요. 그걸 SA라고 합니다. S of A. 그러면 이 SA라고 하는 건 앞에서 정의한 치환들의 곱, 합성이었죠. 합성에 대해서 예, 군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예, 첫 번째, 이번 주에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정리죠. 예, 치환들을 같은 어떤 A를 고정하고 공집합이 아닌 A를 고정하고 그 A의 모든 치환들을 모아주고 연산은 합성, 치환 곱으로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군을 이룬다는 거고요. 네. 자, 그럼 체크하면 부분군 확인하는 거와 군 확인하는 게 다른데 군 확인은 처음부터 좀 체크할 게 많습니다. 그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 할 게 많아요. 그죠? 맨 먼저 이항연산을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 두 개를 골라서 그거를 치환 곱을 해줘도 잘 정의가 되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원소가 되는지. 그런데 A에서 A로 가는 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결국 A에서 A로 가는 게 되고 1대1 대응인 걸 또 합성해도 여전히 1대1 대응이니까 이항연산인 거는 예, 잘 체크할 수가 있고요. 결합법칙은 지금 원소가 3개 있다고 하면 예, 시그마, 타우,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요? 뭐 뮤라고 하면 함수의 합성이잖아요. 그죠? 예, 결합법칙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3개 함수 합성에 대한 결합법칙인데 역시 잘 성립하죠. 여러분 집합론에 배웠듯이 결합법칙이 잘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자, 항등원. 항등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바로 앞에 예를 생각해 보면 항등호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합성해도 하나 만화인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뭐 이 그리스 문자 I자 비슷한데 이오타거든요. 위에 점이 없는 I자를 쓰고요. 걔는 이 경우에는 1, 2, 3, 4, 5를 그대로 1, 2, 3, 4, 5로 보는 항등함수가 바로 항등원이 되겠죠. 합성에 대한. 그죠? 예. 그리고 요거는 어떤 함수 시그마가 예를 들어 A에서 A로 가는 함수다. 그러면 지금 그 역함수가 있냐 없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치환의 조건이 1대1 대응이니까 집합론에서 왜 1대1 대응이 왜 중요하죠? 바로 역함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시그마의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역함수 역시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즉 시그마 인버스는 함수로서는 존재하는데 다시 치환이 되는지 궁금할 텐데 좀 생각해 보시면 여건 역시 역함수 역시 시그마 A에 들어가고 SA에 들어가고 여건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 집합론에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설명할 거는 뭐냐면요. 자, 다음 예를 보시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집합 A가 1, 2, 3, 4, 5고 시그마가 A의 치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다시 1, 2, 3, 4, 5로 적당한 순서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어떤 집합 B를 생각할게요. 그리고 B의 치환을 하나 생각할 거예요.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A, B, C, D, E를 적당히 다시 A, B, C, D로 다시 뭐 섞어서 보내겠죠. 그죠? 그러면 위와 아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다른 함수예요. 그죠? 하나는 1, 2, 3, 4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고 다른 하나는 A, B, C, D, E에서 A, B, C, D로 가는 함수고 그리고 SA는 그러한 시그마들을 다 모아준 거고 SB는 A, B, C, D, E의 치환들을 또 다 모아준 거고 분명히 다른 종류지만 위와 아래를 잘 보시면 지금 제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2를 그대로 다 A로 짝을 지어줬고 1, 2, 3, 4, 5를 1을 A, 2는 B, 3은 C, 4는 D, 5는 E 다 이렇게 좀 짝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전혀 같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우리 앞에 예를 봤듯이 타우라고 하는 걸 여기에 타우라고 하는 걸 또 1, 2, 3, 4, 5를 적당히 보내는 걸 잡을 수가 있지만 또 여기서도 똑같이 그 1, 2, 3, 4, 5를 A, B, C, D를 바꿔줘가지고 타우 다시라고 하는 거를 뭐 A, B, C, D, E에 대한 또 다른 치환을 한다면 위에서 시그마 타우 연산하는 거랑 아래 시그마 프라임, 타우 프라임 연산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마치 그 그림, 뭐 거울 속의 이미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는 마치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이쪽 A에서의 치환들끼리 막 작용하는 모습이 A, B, C, D, E의 치환들끼리 또 작용하는 거랑 그대로 서로 이렇게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A 집합과 B 집합으로서의 개수가 같으면 각각의 치환군 있죠. 방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환군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동형이라는 거죠. 동형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개수만이 의미 있다. 자, 그러면 굳이 A를 복잡한 걸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5개짜리 집합을 잡고 싶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1부터 5까지 잡는 거죠. 그리고 n개짜리를 잡고 싶으면 1부터 n까지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집합 표시도 귀찮으니까 SN이라고 표시합니다. 1부터 n까지 해서 다시 1부터 n으로 가는 치환들 다 모아준 걸 SN이라고 하고요. 치환군이라고 안 하고 이 경우에 n개 원소에 대한 대칭군이라고 합니다. 대칭군. 시메트릭 그룹 대칭군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SN은 원소가 몇 개냐? 여러분들 경우의 수 때도 배웠고 3학년 가보니까 1학년 이산수학도 배웠겠죠. 그죠? 여기
1부터 n까지 있는 집합 A에서 다시 1부터 n까지 만약 그 1대1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죠? 그냥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경우의 수가 독립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니까 각각 선택의 개수만큼을 계속 곱해 나가면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 예를 들어 1이 어디로 가는지 정하고 나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선택이 n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 2가 가야 될 선택의 가능성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선택이 하나 더 줄어들고 예, 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 여러분 잘 아는 n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대칭군 n개 원소에 대한 대칭군은 원소가 예, n팩토리얼 개가 있습니다. n팩토리얼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SN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제일 쉬운 경우, 공집합은 안 되니까 한 개짜리인 경우겠죠. 한 개짜리인 경우는 그냥 원소 하나예요, 그죠? 1팩토리얼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항등원만 있는 군이죠. 아주 단순한, 제일 단순한 군 이거 하나고요. 그럼 뭐 이건 다 아는 거고. 자, 두 개짜리도 원소가 두 개짜리고 두 개짜리 군은 우리 군표를 그려봤죠. 군표를 그려봤더니 딱 한 종류밖에 없었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결국 순환군은 무조건 개수만큼 모든 개수에 맞게 다 있으니까 Z2 두 개짜리 순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왜 대칭군을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가장 큰 이유가 유한하면서 비가환인 걸 보는데 지금까지는 다 가환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세 개짜리 보겠습니다. 세 개짜리. 예, 세 개짜리를 보는데요. 그러면 세 개짜리 본다는 거는 1, 2, 3을 다시 1, 2, 3으로 섞어서 보내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에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예, 1, 2, 3 이거를 정삼각형을 다시 정삼각형을 보내는 예,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삼각형을 다시 정삼각형의 모양이 딱 들어맞게 보내려고 하면 방법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것들은 예, 예를 들어 회전이 있고요. 하나는 또 다른 건 예, 대칭이 있습니다. 대칭이 있어서 한 칸 회전하는 거, 한 칸 회전하는 거를 그리스 문자에 로라고 하는 게 로테이션하고 잘 들어맞아 그런지 예, 로1이라고 써줘요. 로1. 두 칸 회전하는 거는 가령 로2라고 합니다. 로1이라고 하는 건 자 1, 2, 3인데 여기 그림 보시면 그죠? 1이 어디로 가냐면 예, 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2로 가고 예, 그리고 2가 3으로 3이 1로 가는 거죠. 로2라고 하는 건 두 칸 회전하는 거죠. 그럼 1이 어디로 가냐면 예, 2를 지나 3으로 가고 2는 3을 지나 1로 3은 2를 지나 2로 가겠죠. 예. 자, 대칭도 있습니다. 대칭. 예, 대칭 어떻게 해주는 거냐. 자, 꼭지점 2를 대칭으로 이렇게 축을 잡아가지고 대칭해 주는 게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뮤1이라고 합니다. 뮤1. 뮤1은 1, 2, 3이면 1은 대칭해 준 다음에는 여전히 고정이고 2와 3만 서로 뒤바뀌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잡아서 S3의 원소를 잡을 수 있고 여러분 총 몇 가지가 나오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열심히 이제 타이핑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죠? 6개의 원소가 나옵니다. 그죠? 1을 축으로 대칭, 2를 축으로 여기 보시면 예, 2를 축으로 대칭, 미오3는 3을 축으로 예, 뒤집는 거. 그리고 로테이션은 로 제로라고 하는 건 안 움직이는 건데 그때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0칸 움직이는 거라 생각하면 항등원이 되는 거죠. 로 제로. 항등원은 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럼 이게 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할 텐데 S3는 원소 몇 개라고 했죠? 3팩토리얼 6개죠. 그래서 방금 찾은 6개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가 궁금한가요? 예. 그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군표를 만드는 게 예, 중요하겠죠. 군표를 완성하면, 예. 인식을 해가지고 음성 인식을 해서. 자, 군표를 완성해 볼 텐데, 자, 우리 앞에 4개짜리 군표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거 딱 보는 순간, 우와, 이거 만만치 않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한번 잘 따라오시면 뭐 무려 36칸을 채워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채울 수 있고요. 그걸 같이 여러분하고 제가 뭐 다 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몇 칸만 채우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색깔을 맞춰서 자, 첫 번째 제일 처음 여기는 항등원이니까 항등원이니까 색깔은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게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이쪽도 그 왼쪽 걸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건 쉬워요, 그죠?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36칸에서 몇 칸 남았죠? 25칸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가령 이제 여기 2,2 성분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 들어가야 될 원소는 로1 곱하기 로1이죠. 한 칸 돌리고 다시 곱했다는 건 합성이니까 다시 한 칸 또 돌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떠올리실 게 그죠? 이거죠. 1, 2, 3. 이걸로 로1이 한 칸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기 또 연산하면 2칸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1 연산 로1 곱하기 로1은 로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생각하면 로1 연산 로1 곱하기 로2는 한 칸 돌리고 2칸 더 돌리는 거니까 결국 3칸 돌리는 거죠. 3칸 돌면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오니까 로 제로가 됩니다. 로 3인데 결국 로 제로가 같죠. 그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은 로2 로 곱하기 로2도 로1이 되겠죠.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걸 다 채우진 않을 텐데 군표의 성질 중에 이 행이나 하나의 열을 보면 각각이 한 번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겹치지 않고 그래서 두 번째 행을 보면 지금 파란색이 다 나왔잖아요. 파란색 3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남은 3개는 다 뭐가 되냐면 대칭들, 뮤 아이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뮤 아이들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위를 보면 파란색이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뮤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뮤 아이들이 나왔으면 다시 그 가장 아래쪽 하단,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는 저기 로 제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아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 여기 이 위치를 한번 먼저 할게요. 이 위치. 꼭 이 위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쉬운 위치들이 있는데, 이 위치를, 텐데요. 자, 여기 위치에 들어갈 게 뭐냐면, 뮤1 합성 뮤1이죠. 뮤1은 뭐였냐면, 이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대칭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대칭. 그래서 뮤1 합성 뮤1은 대칭을 2번 하는 거죠. 뒤집기 2번 하면 제자리잖아요. 그죠? 뒤집기 2번 제자리에서 뮤1 합성 뮤1 이 자리는 로 제로가 오는 거예요. 제자리. 마찬가지로 뮤2 합성 뮤2도 뒤집기 2번이니까 로 제로 줄이. 항등원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을 잘 채워가야 되는데, 다 채우지는 않을 텐데요. 자, 어디를 해볼까요? 여기, 이쪽 6칸을 이제 채울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게 2번 안 나온다는 걸 잘 생각하시면은, 쉬운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위치를 볼까요? 이 위치. 로1, 뮤1.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종이를 잘라놓고도 굉장히 재밌어요. 종이를 1, 2, 3이라고 그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귀퉁이에다가 1, 2, 3을 써놓고 그 반대 뒤편에도 1, 2, 3을 같은 자리에다가 써주고 나서 이렇게 돌려보고 뒤집어 보면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오프라인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위치는 뭐냐면은 로1, 뮤1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로1은 어떤 거였냐면 1, 2, 3이 2, 3, 1이 되는 거였고요.
죄송합니다. 공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1이 당겨서 2, 3, 1이 되는 건 뮤1은 어떤 거냐면 1, 2, 3인데 2를 고정하죠. 고정하고 2를 꼭지점으로 뒤집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3과 2만 뒤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요. 순서는 왼쪽 먼저가 아니고 오른쪽 먼저입니다. 예, 오른쪽부터 합성하는 거니까 예, 이제는 로1, 뮤1이고 자 따라가 보죠. 여기 1부터 따라가야죠. 1이 1로 갔다가 2로 가죠. 예,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2가 3으로 갔다가 3이 1로 오죠.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갔다가 3이 다시 2가 3으로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보시면 3은 고정하고 1, 2만 뒤집는 거죠. 그건 바로 3을 축으로 뒤집는 건 뮤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우리가 구하는 위치는 뮤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아래는 뭐가 되냐면 뮤2밖에 올 수가 없죠. 그죠? 뮤만 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잘 따져보시면 남은 위치도 쉬운데, 자, 이 위치, 자, 그 옆에 위치, 여기를 보시면 그 위에 뮤2가 나왔고, 또 옆에 뮤3가 나왔으면 뮤1밖에 올 게 없죠. 그래서 남은 요 뮤2, 뮤3, 뮤1. 예. 그러니까 6칸을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칸만 계산하면 나머지가 다 돼요. 그죠? 한 칸만 계산하면 나머지 다 되고. 나머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도 남은 이쪽 또는 여기 로 쪽 뭐 안 했던데 한 칸만 잘 채워보시면 나머지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계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도 완성해보는 걸 직접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좀 중간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